안녕하세요. 이현정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 네.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가 벌써 100화를 맞이했어요. 야, 백화 박수. 아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100화라니. 백화면은 얼마나 된 거예요? 2년인가? 2년? 거의 2년 동안 매주 영상 올렸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영상 올리면서 나름대로 조언도 하려고 했고. 법률 지식도 공유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접했던 그런 정보들도 좀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사건들도 좀 말씀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회잖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좀 보내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재현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이행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골랐잖아요. 네. 제가 고른 거예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막막하기만 할 때 현명한 선택, 재현. 이거 저 피디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최고의 이행시다. 제가 이제 뽑은 거,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네네. 재판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 싸움.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제대로 된 조력이 필요하다. 공감됩니다. 네, 네네. 멋진 글이었어요. 경험을 하신 분일까요? 저희 의뢰인분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갔는데요. 두 분이 뽑지는 않으셨는데 그 PD 재량으로 네네. 뽑으셨어요?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띄워드릴까요? 네, 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재판 참관하였는데요. 현 변호사님 디케만큼 아름다우세요. 어떡해. 그렇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관하신 거 맞다는 거죠? 이 이행시의 주인공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평소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 좀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개 선정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은 이혼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빚이 있어서 제 돈을 남편에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시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이체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 김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죠. 자, 이게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이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그 내역, 그리고 혹시나 변제기가 지났다면 돈을 달라라고 이렇게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제 차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여금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향후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여도에 좀 고려해달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내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겠죠. 맞아요. 이게 혼인 중에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이런 질문들을 종종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지금 질문하신 분들처럼 차용증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는데 이거 차용증 쓰시게, 여기다 사인하시게, 이자는 월 4%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이라도 당연히 대여관계라는 건 성립은 하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여라는 게 입증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 돈이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계속 나한테 온 돈이 있어요. 이게 생활비 그치. 명목이라고 봤는데 그치. 생활비가 생활비라고 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걸 갚은 건지 생활비를 준 건지 이게 돈이 막 혼재돼서 움직이니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경험상은 대부분 재산 분할에서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부부간에도 돈을 빌려주지 말자.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이 저보고 집 나가라면서 제 화장품, 옷가지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베란다에 내놨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화장품 뚜껑 열려서 다 새고 옷도 다 구겨졌는데요.
이것도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범위를 그런 신체적인 행위 이런 피해만을 두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재산상 손해까지 이걸 다 전체로 보는 범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제가 볼 때 이 내용만 갖고 명백하진 않은데 이렇게 서로 부부싸움하다가 야, 너 나가 하면서 일회성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를 정신적인 학대, 그러니까 정신적 학대라고 하면 막 지속적인 폭언과 막 괴롭힘이 막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일회성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이 흐르고 뭐 옷이 구겨지고 약간 재산적인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이걸 재산상, 그러니까 재물손괴라고 해가지고 인정되는 경우들이 막 핸드폰 막 신랑이 하다가 집어 던져서 막 액정 깨지고 이런 거 손괴에 해당하거든요. 화장품이 흐르고 이렇게 좀 구겨진 정도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냐라고 하니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이혼의 사유를 따질 때는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될 수는 그렇죠. 있고요. 네. 부당한 대우를 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결국 이제 소송 중에 드러나게 되면은 굉장히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판결에 좀 심증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 양육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이가 원하면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아, 예, 예. 근데 아이가 새엄마랑 사는 게 싫다고 해서 데리고 왔대요. 전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납치를 한 거라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납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아이가 원하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걸 보거든요. 뭐 평소에 누가 양육을 했는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소득도 볼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유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즉 자녀의 의사. 자녀의 의사가 아주 확고하다면 사실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의 의사가 있다면 양육권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도 어느 정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여야 되겠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면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거네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납치라고 고소를 하겠다라는 상황이네요. 아이의 의사와 만약에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럼 아이의 어떤 평온한 그런 주거 환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치 유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아이가 원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처벌의 여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네. 본인이 사리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그렇죠.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뭐 말도 못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이거는 약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지금처럼 본인이 새엄마가 싫어 나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 애를 같이 집에 와서 데리고 있다. 이걸 납치로 볼 수는 좀 없다. 자, 다른 질문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하는데 양육권이 없는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이 질문이 양육권이 없다는 거는 양육을 지금 안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전학 가는 데 있어서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사실 부모잖아요. 양육자 친권자 여부를 떠나서 나는 부모니까 자녀의 전학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이게 내 의견이 반영이 돼서 강제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전학을 시키는 건 그 보호자가 어디에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들로 인해서 전학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호자가 친권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양육자가 보통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질문이 여기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양육권자가 친권자이실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분이 뭐 이사 가서 전학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다. 맞아요. 결론은 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라는 거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내가 이혼 소장에 허위 사실을 잔뜩 썼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느니 아이 앞에서 욕을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는데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변호사님,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정말. 억울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한 허위 사실 비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느냐. 많이 알게끔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소송에 제출된 서류들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사, 재판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5개를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소정의 선물, 저희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 기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재현은 40년의 승소 기록을 경험 삼아 여러분의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 화면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혼의 소식을 전해드렸던 저희 부부 변호사의 이혼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오기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영상이 띠링 올라오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